자, 누구나 집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누구나 집이라는 건 사실 지금 현 민주당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뭐 복지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? 복지 혜택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냥 분양 조건부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10,000채 정도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누구나 집이라는 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집값의 6%에서 최대 16% 안쪽으로 돈을 내면 나머지를 대출 개념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들, 돈이 뭐 집값의 10% 정도밖에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출도 안 해주고 뭐 그렇다고 전세를 갈 수도 없고 애매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집값의 6에서 16%, 그냥 10%라고 하겠습니다. 10%만 준비해 오세요. 그러면 우리가 집을 사게 해주겠습니다. 라는 개념이라서 어찌 들으면 이거 되게 혁신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. 야, 집값의 10%만 가지고 집을 산다? 좋은데?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냐? 이겁니다. 이 공공부지들이 있습니다. 이 수도권 쪽에 있는 지금 공공부지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공공부지라는 건 이제 국가나 어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지죠. 여기에 원래 이제 주택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임대주택이나 뭐 이런 공공분양주택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야, 그럼 이거 우리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자. 어떻게 하실 건데요? 시공사나 시행사인데 그냥 쉽게 그냥 건설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시행이나 시공을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건설사로 할게요. 건설사들한테 여기다가 집을 짓게 하자. 그리고 집값의 10%만 투자자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. 투자자로.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분양을 받을 사람들, 우리 무주택자들이죠. 무주택자들이 10%의 지분 투자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에서 살 권리를 줘요. 근데 대출은 지금 안 해주잖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처리를 하냐? 자, 당신은 10%의 투자자죠? 네. 그러면 여기에 월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. 10% 지분 투자자니까. 그래요? 감사합니다. 그러면 나는 여기에 들어가서 8년 동안 내가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월세 권리를 받습니다. 그러면 그러니까 대출을 90%를 해주고 그 90%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내놔. 자, 10%를 내면 이 집에서 월세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. 그러면 월세를 내세요. 그럼 월세를 누구한테 냅니까? 이 건설사한테 내겠죠.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가는 거를 건설사들한테 줄게. 그러니까 니네가 집을 지어보지 않으련? 이겁니다. 자, 그러면 건설사들 입장에서 집을 지을까요? 물론 집을 지을 수도 있죠. 이 월세가 괜찮게 나오면. 근데 이 월세는 또 제한을 둡니다. 못 올려. 한계가 있습니다. 얼마냐? 임대료 인상은 연 3% 이내에서 인상을 하게 되고요. 뭐 전세 가격이나 월세도 집값의 70% 수준에서 억제해놓고 8년간 조금씩 올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8년을 거주하라는 겁니다.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 집을 지어야 되는 이 시행사,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수익성이 안 나오겠죠? 맞잖아요. 잘 안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 건설사들은 뭘 하면 좋겠어요? 야, 이렇게 임대를 운영하고 나중에 8년 지나가지고 그때 가면 시세가 좀 비싸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비싸게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볼 만도 하겠죠. 월세는 내가 많이 못 받지만 시세 차익을 많이 보면 그걸로 한 방에 내가 회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알겠습니다. 그럼 제가 한번 사업을 해볼게요. 그러면 나중에 시세 차익 좀 생기면 제가 그걸로 한번 회수하겠습니다. 안 돼. 너 그거 하지 마. 에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봐봐. 여기 들어오는 이 10% 투자자들 있잖아. 이 무주택자분들은 최초 가격 그대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요. 최초 가격 그대로 분양을 받습니다. 그러니까 자, 이걸 내가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지 않나?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 안 돼. 시작부터 딱 분양가 정해져 있어. 그리고 월세도 딱 고정돼 있는 거야. 연 임대료 상승도 3%밖에 안 돼. 그럼 건설사가 막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? 잠깐만. 나는 파는 가격 다 정해져 있네? 그러면은 월세도 뻔히 나오는 거 뻔하네?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준비했어. 뭐냐? 우선 공공부지죠. 공공부지니까 뭐 부지 가격을 뭐 조금 뭐 할인을 해줄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. 누구나 집이라는 프로젝트로 지어진 곳은
이 시너지 센터라는 것들을 한다. 그래서 이게 뭡니까? 봤더니 자동차 공유 서비스랑 케이터링 서비스라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먹는 거를 좀 주는 그런 거죠.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. 안에 뭐 병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공유로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. 일자리 제공 시너지 센터. 이게 뭐냐면 돌봄형 일자리, 가사형 일자리, 교육형 일자리, 전문형 일자리, 자치형 일자리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겁니다. 뭐냐면 여기 입주자분들 중에는 뭐 할머니도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있어. 직업이 없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 돌봄형 일자리를 만드는 거야. 그래서 여기는 뭐 공동체 돌봄 센터가 있는 거죠. 그럼 이 돌봄 센터에 할머니 그 입주민이죠. 10% 투자자가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 거야. 예를 들어 김영순 할머니가 1시부터 4시까지 애를 봐주는 거죠.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공동체 이 입주민들이 애를 맡길 수 있는 거야. 우리 입주자인 할머니한테. 예를 들어 그러면 그분은 여기서 생활비를 벌어라. 할머니는 생활비를 벌고 맡긴 이 공동체의 일원인 애기 엄마는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개념이면서 여기에 있는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를 지금 한다는 겁니다. 뭐 가사형 일자리 이게 뭔지 아마 이런 거 같아요. 여기 단지 안에서 이제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럼 그런 분들이 내가 이제 가사 도우미로 지원을 하면 이 공동체 안에서 가사 도우미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연결을 해주고 뭐 돈을 벌 수도 있고 나는 혜택을 이용할 수도 있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센터를 같이 넣겠다. 그러니까 여기에 살면서 생활비도 벌어서 월세도 좀 낼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8년 지나면 분양도 받을 수 있다. 지금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. 이거는 사실상 10%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집을 사는 거죠. 그리고 8년 동안 안정적으로 월세를 그냥 살아. 그러면 나중에 내 집이 돼. 그럼 이걸 건설사가 이걸 왜 하죠? 그리고 이게 될까요? 이 사업이? 이 사업이 정말 될까요?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단지 안에 차를 사겠죠? 공유 자동차를 사는 겁니다. 그럼 이 자동차 관리는 누가 하지?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? 제가 현재까지 알아본 바로는 뭐냐면 이런 걸 건설사가 하라는 거예요. 운영을 하라. 그러니까 이런 걸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라라는 겁니다. 이 집의 시세 차익을 봐서 돈을 벌기보다는 자 이렇게 한 8년, 10년간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. 사실상 독점일 수도 있겠죠. 만약에 이 시행사가 진짜 여기를 붙어서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또 운영비를 벌어서 충당을 할 수 있지 않겠냐.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은 여기 입주민들을 쓰면은 생활비도 벌 수 있지 않겠냐. 그러면 여기 입주민들의 서비스도 좋아지고 한다는 건데 이게 될 것인가? 이거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. 솔직히 이 퀄리티가 나올 것이냐, 이 서비스의 퀄리티가 나올 것이냐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정말 사업성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도 문제고요. 그리고 정말 만약에 이거를 더 심플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? 그냥 무주택자한테 대출을 90%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자를 내라고 하면 되는 거죠.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안 하고 대출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정부가 보증해서 뭐 시공사가 보증을 서가지고 공사비에 대한 보험을 잡고 그거를 월세로 충당하면서 8년간 살게 해주고 그리고 8년 뒤에는 최초 분양 가격으로 또 분양을 하게 하니까 이게 될 것이냐? 안 될 것 같다 저는.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시너지 센터에서 공영경제, 입주민 참여 협력적 생산 소비센터, 일상생활에서 부가가치를 창출.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에서 되게 문제가 많을 것 같은 게 뭐냐면 김영순 할머니가 애를 안 봐. 예를 들어 백일동 805호에 사는 김영순 할머니가 여기 와서 일을 하고 계셔. 근데 할머니가 일을 잘 안 해. 근데 이웃 주민이야. 근데 내가 여기 돌봄센터에 애를 맡겼거든요. 우리 영식이가 누구 애한테 얻어맞고 왔어. 근데 영순이 할머니가 원래 담당자인데 영순이 할머니가 어디 갔는지 보니까 모르겠어. 옆에 다른 할머니랑 뭐 잡담하고 있는 동안 우리 영식이가 다친 거야. 근데 여기 입주민이야. 이거 난감하죠? 난감합니다, 이런 거. 그리고 뭐 가사도우미로 예를 들어 705호에 사는 또 영순이 할머니가 또 왔어. 우리 집에. 근데 막 그릇 깨고 막 집 망가뜨리고 간 거예요.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? 이걸 누가 처리를 해주는 거지? 이런 것들을. 그리고 그럼 그 할머니를 잘라요?
그러면 이 업무 역량 평가는 누가 할 거야? 업무 역량 평가. 김영순 할머니 지금 컴플레인 3번 들어오셨거든요. 그래서 지금 삼진아웃으로 아웃되셨습니다. 뭐라고? 내가 여기 입주민이야. 내가 여기 동대표라고. 여기 관리소장 나오라고 그래. 관리소장 나오라고 그래. 나 김영순이야. 아유, 할머니 왜 그러세요? 고정하세요. 너 옛날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어, 너. 내가 그래서 그 집 내가 가기 싫다고 했어, 안 했어? 아니, 할머니 좀 고정하십시오. 관리소장 나오라고 해, 빨리. 나 동대표야. 저기 소장님, 큰일 났습니다. 저희 지하 3층에서 공유 자동차끼리 부딪혀가지고요. 지금 백이동 할머니하고 백삼동 할아버지가 지금 멱살 잡고 싸우고 계시거든요.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. 미치겠네. 공유 자동차, 그거 왜 해가지고. 간다고 그래. 잠깐만 기다려. 저기 할머니 고정하시고요. 제가 저기 안 자를 테니까 그럼 다음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너 다음에 너 나한테 한마디만 더 해봐. 내가 진짜. 가만 안 둬, 너. 응? 그래서 너 다음 주에다 그럼 일하러 가야 돼, 안 가야 돼? 가셔야죠. 가시죠. 소장님 빨리 오시래요. 지금 사고 나서 지금 경찰 부른다는데 어떡하죠? 난리 날 겁니다. 진짜 난리 난다. 이런 거 하면. 입주민이 직원이 되는 순간 시너지 센터가 아니다. 이건 지옥이다. 이건 지옥이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임대료와 관리비의 절감? 잘 모르겠어. 그러니까 이게 자치를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자, 107동에 사는 김영식 할아버지가 이제 관리소의 그 경비가 되시는 거예요. 예를 들어. 자, 1번 게이트 김영식 할아버지. 자, 계신가요? 답이 없어. 할아버지, 저기, 잠깐만, 저 1번 게이트 한번 가봐라. 왜 갑자기 이렇게 무전을 안 받으시네? 그 경비실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안 계신 거야. 어디 가셨지? 막 찾으러 다녀, 막 사람들이. 전화하고 막 난리 나죠? 알고 봤더니 자기 집에 간 거야. 왜? 할머니가 아파가지고. 할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.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면 어떡해? 누가 가야 돼? 할아버지가 가야지. 그럼 누가 가요? 바로 우리 집이 요 앞인데. 그래서 할아버지가 뭐 급하게 막 올라가는 거야.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. 왜? 입주민이니까. 입주민들이 여기서 일을 하는 순간 큰일 난다.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, 이거. 이거 쉽지 않습니다. 여기서 뭐 빵을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땐. 입주민들이 뭐 이렇게 빵을 만들고 뭐 그걸 뭐 빵집을 운영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, 우선은 이게 잘 안 될 것 같지만 큰 틀에서는 그 사업성 자체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. 사업성 자체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.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추진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 돼. 지금 늦으면 큰일 납니다. 그래서 누구나 집 꿈이 현실이 됩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반대가 아닐까. 누구나 집 현실이 꿈 같을 것이다.